어느 순간부터 나는 느끼는 일이 버거워졌다. 감정은 너무 자주 나를 흔들었고 사소한 생각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기쁨도 슬픔도 기대도 실망도 모두 같은 무게로 흘려보내겠다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그 선택은 처음에는 현명해 보였다.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것이고 아프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 말에 기대어 나는 의지를 꺾는 대신 감정을 꺼버리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감정을 지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생각은 더 분명해졌으며 사소한 감각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의식 위로 떠올랐다. 느끼지 않으려 했을 뿐인데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몸은 긴장했고 마음은 쉬지 않았으며 무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정말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온일까? 아니면 가장 깊은 긴장 상태일까? 이 이야기는 감정을 차단하려 했던 한 마음이 그 시도 자체로 인해 더 선명한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나는 알게 된다.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허용된 감정 속의 고요라는 사실을. 감정을 끊어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은 대개 절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끝에서 찾아온 조용한 피로에서 비롯된다. 나는 오랫동안 느껴왔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방식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과하게 반응했고 생각은 한번 흔들리면 쉽게 멈추지 않았다. 슬픔은 오래 머물렀고 불안은 빠르게 번졌으며 기대는 늘 실망을 동반했다. 나는 감정의 강도보다 그 반복성에 지쳐 있었다.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아프고 비슷한 이유로 무너지고 또다시 같은 감정 앞에 서는 나 자신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없애는 쪽을 선택했다.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믿고 싶었다. 느끼는 것은 위험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느끼는 순간 나는 약해지고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감정을 다루는 대신 감정을 봉인하기로 했다. 슬픔이 오면 이건 의미 없는 반응이야 라고 말했고 기쁨이 오면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눌렀다. 불안이 올라오면 생각할 필요 없어라며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차분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자연스러운 고요가 아니라 억제된 침묵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오해했다. 의지를 줄이는 대신 감정을 끊어내면 고통도 함께 사라질 거라 믿었다. 무감각은 처음에는 강함처럼 느껴진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마치 마음에 두꺼운 벽을 세운 듯한 안정감이 있다. 나는 그 상태를 성숙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충분히 단단해졌어. 그러나 그 단단함은 부서지지 않기 위한 단단함이 아니라 느끼지 않기 위한 경직이었다. 마음은 유연할 때 강해지는데 나는 유연해지기보다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잠시 나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 전체를 굳게 만들었다.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했다. 마음이 반응하려는 순간을 감지하고 그 반응을 즉시 차단해야 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다. 마음은 쉬지 못했고 의지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나는 몰랐다. 감정을 밀어내는 일이 오히려 의지를 더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나는 고통의 근원을 줄이기는커녕 의지를 더욱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던 셈이다. 무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침묵은 더 무겁게 느껴졌으며 작은 생각 하나에도 마음은 즉각 반응하려 했다. 나는 깨달았다. 느끼지 않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감각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 상태였다. 마음은 쉬지 못했고 그 경계는 나를 보호하기보다 점점 더 필요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내가 원했던 것은 고요였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평온한 상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항상 준비 태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생각이 깊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 감시해야 했다. 이것은 고요가 아니었다. 긴장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그제야 느끼지 않으려는 선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결심은 언젠가 균열을 만든다. 감정을 억제하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균열을 만든다. 그 균열은 큰 폭발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틈으로 시작된다. 나는 그 틈을 아직 명확히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마음이 얇아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느끼지 않기로 한 결심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다. 이 벽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상태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감정을 지우기로 결심한 뒤 나는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점점 무뎌질 것이라 예상했다. 자주 쓰지 않는 감각은 서서히 둔해질 것이고 그렇게 마음은 조용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느끼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깨어 있었고 감각은 더 예민해졌으며 의식은 사소한 자극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잠들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나는 무감각을 선택한 순간부터 가장 예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집중하는 행위였다. 감정이 올라오는지 감시하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차단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대신 마음을 특정 지점에 집중시켰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오히려 감정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의 첫 번째 역설이었다. 의지는 힘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의지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동시에 고통을 낳는다. 나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의지는 마음을 이완시키는 힘이 아니라 더 팽팽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작은 진동에도 크게 울린다. 마찬가지로 강하게 억제된 마음은 사소한 감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작은 소음, 사소한 생각, 몸의 미세한 변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의식 위로 올라왔다. 나는 깨달았다. 느끼지 않으려는 의지가 내 감각을 칼날처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무감각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무감각은 정반대였다. 무감각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음은 늘 깨어 있었고 휴식은 없었으며 의식은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했다. 나는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요가 아니라 과잉각성이었다.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슬픔을 누르면 이유 없는 무거움이 남았고 불안을 누르면
막연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기쁨을 누르면 허전함이 남았다. 감정은 이름을 잃었지만 감각은 더 강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대신 몸이 무겁다. 마음이 불편하다. 어딘가 답답하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감정을 지운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감각이 가득 찼다. 감정을 억제하면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운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지만 대신 생각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왜 이런지, 이 상태가 옳은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은 감정의 빈자리를 채우며 끝없이 돌아갔다.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알게 되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생각으로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선명함은 벌이 아니었다. 실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다. 억제는 이 길이 아니다. 마음은 억압될수록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더 선명하게, 더 예민하게, 더 또렷하게. 나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는 고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깨어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 선명함은 언젠가 나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한동안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마음은 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차분했고 안정적이었고 이전보다 단단해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차분함의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음은 쉬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무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늘 깨어 있어야 했다. 감정이 올라오려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알아차려야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제어해야 했다. 이 상태는 잠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상태와 닮아 있었다. 눈을 감고 싶지만 계속해서 스스로를 깨우는 일. 나는 평온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긴장이 멈추지 않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작은 진동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몸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호흡은 깊어지지 않았으며 어딘가에서 항상 다음 반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진동은 분명한 감정은 아니었다. 슬픔도 불안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분명히 긴장이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상태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무감각을 방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방패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나는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은 나 자신이 나가는 길도 함께 막고 있었다. 기쁨도 들어오지 못했고 슬픔도 들어오지 못했으며 결국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점점 멀어졌다. 이 상태는 안전했지만 숨이 막혔다. 고통은 때로는 지나간다. 강하게 아프지만 울고 나면 조금은 풀린다. 그러나 긴장은 다르다. 긴장은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다. 나는 고통을 피하려다 고통보다 더 오래 나를 소모시키는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가 긴장된 상태로 유지될수록 삶은 더 피로해진다. 나는 고통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늘 들고 살고 있었던 셈이다. 이 역설을 나는 늦게야 깨달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감정을 감지하고 억제하고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나는 감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 앞에 항상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긴장을 자각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 상태를 평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나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이 긴장을 성숙과 안정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무감각을 목표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느끼지 않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선택은 처음에는 조용해 보인다. 표정은 단정해지고 말은 줄어들며 마음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의지다. 의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밀어낸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쁨까지 함께 눌러버린다. 나는 그 의지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의로 시작된 의지도 오래 지속되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의지의 폭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의지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느낄 필요 없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참아. 이 말들은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억압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말들을 셀 수 없이 반복하며 나 자신의 감정을 점점 멀리 밀어냈다. 감정은 의지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갈 곳을 찾을 뿐이다. 밀려난 감정은 마음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작은 틈으로 스며든다. 이유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공허,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 그 모든 것은 억제된 감정이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감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의지는 강할수록 마음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강한 의지는 마음을 경직시킨다. 유연하지 않은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간다. 감정을 밀어내는 힘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갈라지기 쉬운 구조가 된다. 나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지쳐 있었다. 그 피로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균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나를 지키려던 의지가 결국 나를 나에게서 떼어놓는다는 사실이었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나는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기쁨을 느껴도 그 기쁨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슬픔이 와도 그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의지는 나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켰다. 이 균열을 나는 처음에는 실패로 여겼다. 역시 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이 균열이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더 이상 억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균열을 인식한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의지를 내려놓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감정을 통과시키는 방식, 억제하는 대신 바라보는 방식. 그 길은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의 긴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열려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의지가 감정을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갈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갈라짐의 끝에서 전혀 다른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균열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 계속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시도할 것인가. 나는 오래도록 감정을 통제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 선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 생긴 미세한 균열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로. 처음에는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느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감정을 허용하면 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앞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대신 슬픔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해보았다. 불안이 생기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묻는 대신 불안이라는 감각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조용히 확인했다. 그 문장 하나가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는데도 감정은 예전처럼 나를 덮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 감정은 스스로 진폭을 줄였다. 슬픔은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사라졌고 불안은 파동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처음으로 감정이 적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억제할 때는 감정이 나를 공격했지만 바라볼 때는 감정이 나를 통과했다. 감정을 밀어낼 때 의지는 늘 전면에 나서 있었다. 판단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힘. 그러나 바라보기로 전환하자 의지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의식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의식은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도 않았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그 비춤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쉴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잠정적 해방이 이런 상태일 것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라본다고 해서 항상 고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편함이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나를 삼키지 않았고 나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바라봄은 고요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태도였다. 그 태도 속에서 나는 감정을 피하지도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게 되었다. 감정을 억제하던 시절 마음은 늘 단단히 조여 있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호흡은 얕았으며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며 허용하자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호흡이 깊어졌고 몸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으며 의식은 더 이상 다음 반응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었을 때 드러나는 상태라는 것을. 이 전환은 용기가 필요했다. 다시 느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경험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쓸 때의 고통과 느끼되 바라볼 때의 불편함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전자는 나를 소모시켰고 후자는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이제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에 조용히 머문다. 그리고 그 머물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과도하게 선명하지도 과도하게 긴장하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중단에 가까웠다. 너무 오래 힘을 주고 있었고 그 힘이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밀어내던 손에 힘이 빠지자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오랫동안 고요라고 착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고요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기대했던 고요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였다.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평평해지고 어떤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나 실제로 찾아온 고요는 그와 정반대였다. 감정은 여전히 있었다. 슬픔도 불안도 기쁨도 필요할 때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감정들이 나를 흔드는 방식이었다.
고요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였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리. 감정이 사라져도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리.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을 멈추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감정이 오면 막아야 한다는 생각, 판단해야 한다는 충동, 지워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저항이 하나둘씩 힘을 잃었다. 저항이 사라지자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었고 잠시 머무는 손님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를 지치게 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의지가 전면에 나설 때 마음은 늘 긴장한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의지가 한 발 물러나자 의식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자리를 잡았다. 의식은 고요를 만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그 비춤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과도하게 선명해질 필요도 무감각해질 필요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에 머물 수 있었다. 이 고요는 완벽한 안정이 아니었다. 삶은 여전히 흔들렸고 예상치 못한 감정도 찾아왔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 그 여유는 이 감정도 지나갈 수 있다는 조용한 신뢰였다. 지금 이 상태를 견딜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었다. 고요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전에 나는 너무 또렷했다. 너무 깨어 있었고 너무 긴장해 있었으며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굳이 또렷해질 필요가 없었다. 선명함도 둔함도 모두 필요할 때만 나타났고 마음은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적당함이라는 상태를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은 느끼지 않으려 했던 그 이유 자체였다. 아픔이 두려워서 무너질까봐, 다시 흔들릴까봐, 감정을 차단하려 했던 마음. 그러나 바라보고 허용하는 시간을 지나며 나는 알게 되었다. 느끼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를 소모시켰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나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느끼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고요해져 있었다. 우리는 종종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아픔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보여주듯 느끼지 않으려는 선택은 마음을 지우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끝없이 긴장시키는 길이었습니다. 무감각은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는 경계였고 의지가 멈추지 않는 상태였으며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붙잡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또렷해졌고 감각은 더 예민해졌으며 고요는 멀어졌습니다. 변화는 감정을 없애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밀어내던 손에서 힘을 빼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을 허용하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요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습니다. 이 고요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끼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여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잠정적 해방은 아마도 이런 순간을 가리킬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잠시 물러나고 의식이 조용히 세계를 비추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허용된 감정 속의 고요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멈췄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